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고대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색다른 강의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제가 시사 한자를 가끔씩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바라보는 한국의 그 여러 가지 정세,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시각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최근에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야후에서 오늘 그 오전에 발췌했는데 그 조국 사태 관련해서 댓글이 한 몇 개 달렸더라. 댓글이 약 3,000개 정도 달린 그 메인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보시면 요겁니다. 메인에 올라온 겁니다. 지지율 하락, 선거 영향도, 중도층 이탈, 측근 사임, 한국 대통령 이런 기사로 올랐는데 이 지금 서울에 일본에서 나와 있는 통신원이 EPA 시사 통신원이 쓴 겁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얘네들은 법상이라 그래요. 우리는 장관이라 그러는데 얘는 상 쓰죠. 수상 그러잖아요. 네. 그 다음에 무슨 감방상, 이런 말 쓰죠. 얘네들은 장관 대신 상자를 씁니다. 우리말하고 일본말하고 좀 틀린 것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의 이 가족의 부정 의혹을 받아서 임명된 지 약 1개월 정도 만에 사임함으로써 조국 씨를 측근으로서 중용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들의 시각을 한번 보시죠. 일본 사람들의 관점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시죠. 의혹이 발각된 이후에 대통령의 인기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며 여야당의 지지율도 팽팽히 맞서게 되었다. 얘네들은 이게 팽팽히 맞서다, 버티다 할 때 길항이라는 말 쓰더라고요. 우리말 잘 안 하면 길. 우리는 잘 안 쓰는 글자인데 기코라 그래가지고 길항이라는. 이건 항가하다 할 때, 저항하다 할 때 항자잖아요. 저항할 항자고, 요거는 그 맞버틸 길자, 일할 길자, 들 길자. 이게 이제 길할 길자잖아요. 길할 길자를 만들기 위해서, 즉 좋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는 거예요. 손을 가지고. 그러니까 들어올릴 길자, 일할 길자, 버틸 길자, 맞설 길자. 이거 이제 길할 길자는 전쟁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평화 상태를 가져기 위해서 양 진영에서 지금 이 서로 맞부딪히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길항 작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게 이제 버팅긴다. 서로 세력 간에 충돌했을 때 그 세력이 힘의 균형이 거의 비슷했을 때 버팅긴다, 맞선다 할 때 이걸 씁니다.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여당의 지지율도 이제 이렇게 지금 서로 맞버티고 있고, 정권의 중간 평가 또 사례로 내년 4월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대통령은 구심력 회복을 향해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회는 커다란 그 고통을 맛봤으며 대통령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14일 조국 씨가 사임을 발표한 후에 그렇게 문 대통령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앞서에서 사회는 커다란 고통을 겪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말했다 그래요. 얘네들은 변명 미안합니다 할 때
일본 사람들은 모시와케나이란 말을 써요. 모시와케나이, 모시와케나이 이럽니다. 불편을 드려서 폐를 끼쳐서 고메이와쿠 오카케시테, 고메이와쿠 오카케시테 모시와케 아리마센. 죄송합니다. 불편을 들어 죄송합니다 할 때 모시와케 아리마센 그럽니다. 이 모시와케라는 말이 변명이라는 말, 부시, 해명 이런 말이 됩니다. 와타시와 박도 모시마스 그러죠. 말하다, 뭐 표하다 이런 말들의 공손한 표현입니다. 모시마스, 박도 이마스는 박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고, 박도 모시마스 그러면 겸양 표현이에요. 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모시와케가 되면 말할 이유, 즉 변명과 핑계라는 말이 됩니다. 변명과 핑계가 없다. 모시와케 나이. 일본 사람도 굉장히 많이 쓰는 상투적인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실제로 많이 쓰는 사제 표현입니다. 고메이와쿠 오카케시테, 폐를 끼쳐서 모시와케 아리마센 이런 말 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문 대통령이 14일 조국 씨가 사임을 발표하고 나서 국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겪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사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일날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이나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지지파와 반대파가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었을 때 문 대통령이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대통령이 말했죠. 그걸 언급하면서 여론의 그 역풍을, 여론의 이 그 역풍이 점점 드세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얘네들은 여론을 세론이라고 합니다. 여론을 세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론 그리는데 우리는 이 여자에 이 술의 여자를 쓰거든요. 일본 애들은 세론 그럽니다. 여자도 술의 여자잖아요. 세간의 한간의 이야기들을 이 술에다가 실어가지고 가마 여자잖아요. 들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뜻이고, 여론이 얘네들은 세상 세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7일날만 해도 문 대통령이 지지파하고 반대파가 강화문과 서초동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을 때만 해도 이것이 국론 분열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점점 여론의 역풍, 여론의 이 기세가 강해짐을 느끼게 되자 사퇴도 하게 되고, 문 대통령이 사죄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사를 쓴 겁니다. 조국 씨의 사임 이유는 대통령과 정부의 부담을 주어서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인 동아일보에 의하면 대통령, 즉 청와대가 지난주에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더니 대통령이나 여당의 지지율이 충격적이었다. 여당 관계자 말이었나 봐요. 충격적이에도 아주 폭락했다라고, 특히 중도층 이탈이 아주 두드러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이죠. 조사기관 리얼미터는 14일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41.4%, 2017년 5월 취임 이후에 가장 최저치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최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34.4%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인 더민주당의 1포인트 차까지 따라붙었다. 서울이나 부산 등 중도층이 많은 도시권에서
야당이 여당을 상해했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조국 씨를 임명할 적에 정권 측은 검찰 개혁의 진전과 함께 여론의 지지를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조국 씨를 이제 임명을 반대로 불구하고 임명을 하게 해서 조국 씨가 검찰을 개혁하게 되면 그 개혁 상황에 따라서 여론 지지를 회복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만, 예로 그 예상은 틀리게 이 대통령 측에게 선거를 앞에 둔 여당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이 여론이 역풍을 맞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그 염려를 전달했다는 소식이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민주당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여당 자체에서 대통령에게 아무래도 조국 씨로 계속 강행하다가는 총선에서 이거 데미지가 클 것 같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런 말이죠. 일본 신문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야당과 대립, 첨예하게 이제 야당과 대립하고 있고, 조국 씨의 사임 후에도 그 대통령이 한층 그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서 검찰 개혁에 관련법 국회 통과 심의를 들고 있습니다만 난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일본 신문이 예측을 했네요. 조국 씨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여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소리도 있으며, 정권 지지파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11월에 이제 임기가 문 대통령이 이제 절반이 이제 되는 상황이죠. 그 절반을 맞아서 문 정권은 레임덕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일본 신문이 한국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관측했는지, 아무튼 레임덕에 직면하게 됐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 일본 그 야후에 난 한국 관련 가장 큰 기사였고, 이 기사에 대해서 댓글 3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댓글이 약 1600개 달렸군요. 여기에서 14,000명의 지지를 얻은 댓글이 이랬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을 2 이상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상 일본을 향해서 일본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걸 회복하려면 이 지금보다 더 심하게 일본을 공격할 것이다. 앞으로 그것이 예상된다. 그렇다 할지라도 일본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로 인해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좋은 일이다. 그거 바란다. 이게 첫 번째 가장 많은 댓글 찬성을 받은 댓글입니다. 거의 다 이런 뜻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보면, 이것으로 문상의 대통령 퇴임 후의 운명이 정해진 느낌이 든다. 이것으로 더 한층 반일 지지와 연결될 것으로 여겨지지만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반일이 더 점점 강해져서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 즉 한국과 일본이 점점 더 관계가 멀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문무는
지지율이나 선거에서 부정을 했다라고도 부정을 해서까지도 사회주의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그런 거, 즉 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신경 안 쓸 것이다. 또 선거에서 아직 선거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 지지율과 표의 뭡니까? 표의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를 선거 지지율을 이렇게 그 조작을 하고 지지율 조작을 하고 표도 조작을 하면 또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문제 없을 것이다. 그런 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억측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기에도 좋아요가 엄청나요. 좋아요가 16,000개, 1,600개 정도 댓글이 1,600개 정도 달렸는데 쭉 살펴보니까 이번에 조국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저하했잖아요. 중도층이 이탈했잖아요. 그러면 문 대통령이 자기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본을 때릴 것이다. 그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이 점점 더 멀어지면 그것으로 좋다. 이렇게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 댓글을 썼더라고요. 예전에 일본 사람들은 20, 30년 전에는 상당히 객관적이었고 공정했다라고 제가 판단했는데 요즘 한국과 일본의 대립 상황을 보면 혐한이 정말 많아졌어요. 한국을 그만큼 이제 경쟁 상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아예 안 됐을 때는 굉장히 공정한 것 같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사물을 보고 다루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감정이 많이 개입된 기사고 또 댓글들이에요. 네. 한국을 의식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오늘의 시사 한자였고 일본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현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